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떡국도 맛있게 드셨죠? 네, 떡국 많이 먹었습니다. 아, 나이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떡국을 많이 먹고 나이를 적게 먹으려고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오면 특히 이제 부모님 이렇게 주제로 다 모이면 형제자매들 모이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죠? 제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는 건강이죠. 영혼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에 조금 더 맞아요. 포커싱이 돼 있지 않나.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부님이랑 너무 밀접한 주제라서 저희가 성모병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조선사에 뿌리 내리면서 특별히 이제 의료 선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시약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가톨릭 병원의 그 뭐 설립 이념이랄까 뭐 이런 게 있나요, 신부님? 우리는 물론 박해 시대를 아주 힘들게 겪어왔지만은 그 이후에도 박해 시대가 끝난 다음에도 누군가의 타국의 외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면 교구 설정 100주년을 즈음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교구, 그런 교회,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일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물론 전국에 많은 시약소가 있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주교님이 이제 라리보 주교님이셨고, 근데 이제 그 주교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일본인이 하는 병원에 가면 약간 순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그런 기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선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병원을 설립하자 이렇게 뜻을 모은 거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모병원을 얘기하면서 첫 사진으로 그럼 성모병원의 첫 모습은 어땠나 그래서 사진 준비해봤는데 신부님 함께 보시겠어요? 명동에 있는 그 성모병원의 첫 번째 성모병원의 모습인데요. 약간 적상가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약간 일본스러운 그런 주택이죠? 네네. 일본인 의사가 운영하던 무라카미 병원을 서울교구에서 인수를 했죠. 제 인수할 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때마침 우리가 병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명동성당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인 병원의 의사가 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물론 가라고 한 건 아닌데요. 간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교구청 바로 아래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또 많은 신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병원이 처음부터 성모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성모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물망에 올랐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올라왔던 그 병원의 이름은 뭐 해성병원, 특히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좋아하는 아무래도 바다를 통해서 오셔서 신부님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성병원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초대 병원장과 또 다른 몇몇 신부님들께서 성모병원이 그래도 좋지 않겠나. 치유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더 친근하다. 그래서 성모병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머니 손은 약손 이런 분위기와 이런 뉘앙스로 성모병원으로 하면 더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원을 설립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새로 짓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제 있는 건물에 들어가신 건데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을 짓자라고 하고서 모금을 시작하셔서 1년 만에 1678원 95전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금액으로는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병원을 차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뭐 신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뭐 사과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 6원. 요즘 말로 알바를 해서 비용을 모금을 한 신학생들도 있고요.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주일학교에서 조금씩 모은 것도 있고요. 그 적은 비용이지만 아주 값지게 이렇게 성금을 모아 주신 거고 또 신자분들 중엔 또 굉장히 큰 돈을 그 당시 뭐 100원, 500원, 1000원까지도 내신 분들이 있고요. 또 샤르트르 수녀원에서 1,500원을 물론 본원입니다. 프랑스 본원에서 1,500원을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바로 송금을 해주신 기록도 있죠. 지금.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시약소의 역사부터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한국교회에 이제 시약소가 처음 설립된 거를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죠, 신부님?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서 1886년에 양로원 사업, 그다음에 시약소 이거를 같이 블랑주님 때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됐죠. 1886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양로원 시약소하고 또 샬트르 수녀님 들어오셔서 또 종현 고아원 하면서 또 그 안에도 시약소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쳤죠. 그래서 그 대구 좀 시약소로 유명한 게 대구에 있는 성 요셉 진료소 그 사진이 유명한데 한번 사진 제가 갖고 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한산한데요. 연출된 사진 느낌이 좀 나는데요. 시약소가 이보다는 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많았겠죠. 지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마 환자들을 잠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킨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니까 이제 십자가도 있고 성화도 성모님이 성모자상 같은 성화도 있죠. 네, 성모자상이 위에 걸려 있고요. 수녀님들이 지금 그 환자들을 다 일일이 눈 맞추면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수도복 위에 하얀색으로 겉옷을 입기도 하셨나 봐요. 저분은 특별히 간호수녀님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약소가 무료로 운영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되게 싫어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업체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있더라고요. 성모병원이 몇 년에 개원을 한 거죠, 그러면? 1936년 5월입니다. 5월. 제일 성모님의 달에 또 이런 개원을 했네요. 저희가 그 성모병원과 관련된 사진을 몇 장 더 준비해봤어요, 신부님. 여기 보니까 이제 수녀님들 또 의사들도 보이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라리보 주교님이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이 뱅상수녀님이고 저 남자 의사는 이제 초대 원장이신 박병래 원장님. 그리고 저 끝에 계신 신부님이 이제 서울대교구 이기준 신부님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성모병원 안에서 그 치료도 했지만 병원에 가면 원목실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때 저 신부님이 뭐 종부성사를 주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 세례성사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교구청에서 뭐 가깝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병원은 언제나 협소하거든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성모병원에는 경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뱅상수녀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초대 그 병원장을 하신 박병래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그 경성의대에 계시다가 거기 자리를 박차고 성모병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분의 또 그 집안의 신앙 내력을 보면 그 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버님 박준호 선생님이 동성학교 교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셨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병원 일을 한다니까 당신이 배운 거를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오신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분이신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효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동성교장 선생님이신 아버님이 엄격하셨던가. 처음에 병원을 오픈할 때 의사들의 연봉 개런티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경성제국대 의대 병원에 있을 때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해라. 교구청 입장에서는
최고의 의사를 아주 고액으로 네. 초빙을 해서 네. 병원을 제대로 하려고 경성제국대 의대보다도 더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연봉을 아버님이 스스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깎은 것 같지는 않고 아버님이 네. 깎으셔서 네.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원장님이 훨씬 적게 받는 네, 그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병래 원장님은 그 병원 의술 외에도 특별히 그 도자기를 수집하셔서 네. 197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300점이 넘는 그렇죠. 점수로 해서 기증을 했다. 네. 지금도 중앙박물관 가시면 박병래 네네. 관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 박병래 선생님의 호가 수정이라서 수정관 네네, 이렇게 수정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도자기 조선후기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이제 이분이 경성의대에 있을 때 좀 그런 아픔을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스승인 교수가 조선 백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어느 나라 거 같아?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제 도자기를 잘 못 보던 시절이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조선 사람이 조선 그릇도 몰라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담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성모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환자들을 다 보고 나면 시간을 내서 경성에 있는 그 일본인들이 하는 골동품 가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류, 도자기류, 또 미술품류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조선 후기야, 뭐 어느 시기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근데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병원에서 예전에는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 뭐 환자를 위한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환자 가족이 직접 가져오기도 했었나 봐요. 뭐 김치 그릇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게 조선 후기 백자더라.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이제 방송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쓰는 오줌통을 봤더니 청화 소병이더라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으기 시작하셨다. 예, 그래서 기증을 하셨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양쪽으로 업적이 있으신 분이죠.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간송 전형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간송 전형필과 또 그 수정 박병래 선생님을 두 명의 굉장히 탁월한 미술품 수집가다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신 분이 성모병원 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도자기나 이런 게 미술품을 수집해서 기증을 할 때는 그냥 기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당신이 그 수집한 거를 다 소장품 목록 작업을 다 하셔서 딱 그래서 소장품 목록 작업이 끝난 후에 다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도 참 굉장하신 것 같아요. 의사다운 그런 그렇죠. 체계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꼼꼼하셨기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원장으로 활동하실 때도 병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기가 딱 맞아서 그런 분을 주셨을까요? 하느님이 보내신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훌륭한 내과 의사셨고 그 당시에 결핵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핵을 잘 치료하는, 잘 보는 의사로 원래 정평이 나 있었고 그래서 결핵 환자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이후에도 초대 원장도 하셨지만 3대째도 다시 또 원장을 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시죠. 명동성당이 옆에 이제 그렇게 병원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점차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병원을 신축을 했나요? 전쟁 때 그 성모병원이 한번 고생을 하고 크게 했죠. 그 병원을 뺏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다시 수복하고 나서 더 50년대까지는 그 작은 처음에 냈던 그 병원 자리에서 인수받았던 그 병원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환자 수도 늘어나니까 다시 크게 증축을 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50년대 말에 또 미국 주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1960년에 네. 지금 명동에 있는 가톨릭 회관 건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현대식 건물이 갑자기 세워지게 됩니다. 그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건축적으로 볼 땐 커튼홀 공법으로 만든 최초의 건물이다. 그래서 굉장한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건물이 되는 거죠. 제일 높기도 하고 또 규모도 웅장하게 크고 300병상의 아주 큰 병원이 생기게 되는데 당시로선 제일 컸고요. 그 영화관에서 대한뉴스 같은 거 할 때 오프닝 장면으로 서울병원 한 카트가 나올 때 성모병원 한 카트를 더군다나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성당과 병원 이게 이미지상으로도 모든 그 명동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하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 가톨릭의 모습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영육 간의 건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있다가 저 지역에 거의 이제 가톨릭 그 의학부도 또 저쪽에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했죠. 성모병원 옆에서. 네, 의대가 따로 어떻게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의대가 설립이 되는데요. 교구청 건물, 교구청 건물의 어느 일부분, 교리실 같이 되어 있는 교구청 건물들을 또 병원과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신부님들이 많이 그 의대 학생들에게 뭐 도움도 또 물론 강의도 일종의 뭐 체계적이진 않지만 그런 교목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임상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러셨군요. 근데 보니까 그 명동이 개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저기 주교관을 새로 짓고 할 때 거기에서 그 가톨릭 병원의 그 약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이 됐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병원 신축하면서 아마 뭐 유실될 수도 있지만은 뭐 기타 등등이 아마 그런 많이 있을 이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수거가 됐다. 그래서 모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명동에 있던 성당이 언제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간 건가요? 아니면 여의도가 먼저인가요, 신부님? 이사라기보다는 확장이 된 거고요. 그 명동에 있던 성모병원 가지고는 그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분원처럼 강남에 지금 반포죠. 분원을 따로 짓게 된 게 1980년이고요. 저 성모병원은 명동 성모병원은 1986년에 여의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강남 성모병원이 이름을 또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다시 바꾸면서 2009년에 또 더 크게 확장한 대형 병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성모병원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1986년인가 김수환 주기경님이 친필로 그 가톨릭 성모병원의 그 설립 이념을 써주신 게 있는데 아주 긴데 저는 아주 짧게 생각이 나는 게 치유를 하러 왔던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보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제가 요즘에도 성모병원을 뭐 여의도 성모병원이든 아니면 서울 성모병원을 가서 보면 그 성모님의 기운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모병원이 그 시기에 참 잘 세워졌고 또 그 시기에 맞는 초대 원장 박병리 원장 같은 분들이 계셨고 또 성모병원이 지어야 한다라는 라리보 주교님의 그 뜻을 많이 쫓아서 헌금을 한 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료 선교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수많은 그 천재들 또 사목자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 모든 뭐 신자 이상 모든 분들이 의료 혜택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고요. 또 병원 역시 복음 아래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자랑할 만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니까 오늘 병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그 병원에 얽힌 에피소드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신부님. 네. 오늘은 클로징 멘트를 그럼 좀 특이하게 할까요? 네. 네. 신부님, 영육간에 네. 건강하세요. 영육간으로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